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경기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긴 라멜라, 로세소, 레길론을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라멜라와 로세소는 경기 명단 자체에서 제외했고 레길론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로세소가 없는 중원 라인에는 은돈벨레, 호이비에르, 윙크스가 출전했고 왼쪽 풀백 자리에는 레길론 대신 벤 데이비스가 나왔습니다. 반면 리즈는 중앙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쿠퍼, 코우, 유렌테까지 부상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오른쪽 풀백인 아일링이 중앙 수비수로 출전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 경기의 포인트로 삼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리즈의 공격적인 압박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리즈의 후방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인데요. 먼저 리즈는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높은 지역까지 라인을 끌어올리고 상대팀 선수들을 1대1로 대인마크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선수가 대인마크에 가까운 수비 방식을 취했을 때는 공격수 한 명을 놓치는 순간 수비를 커버해줄 선수가 없는 만큼 곧바로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즈는 대인마크를 시도할 때 선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칠게 태클을 시도하는 편이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리즈의 저돌적인 압박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선수들이 바로 케인과 손흥민이었는데요.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가 많은데 여기서 리즈는 대인마크에 가까운 수비를 하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가 수비 라인을 비워두고 케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앙 수비 라인이 헐거워지는 순간 손흥민과 베르바인이 중앙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때 리즈의 중앙 수비수 입장에서는 베르바인과 손흥민을 모두 견제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 타이밍에 손흥민이 중앙 수비수의 뒤로 침투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리즈의 중앙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데 이때 손흥민이 중앙 수비수의 뒤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손흥민의 득점도 바로 이러한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리즈의 중앙 수비수가 케인을 마크하기 위해서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는데요. 이때 리즈의 중앙 수비수는 한 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케인이 크로스를 올려줄 때 리즈의 중앙 수비수는 케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중앙 수비수의 뒤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인의 크로스를 손흥민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요. 케인의 훌륭한 패스와 손흥민의 완벽한 마무리를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케인과 손흥민이 준비해왔었던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때 중요했던 것은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만큼 수비 상황이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토트넘은 은돈벨레나 호이비에르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는 방식으로 손흥민의 수비 공백을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돈벨레나 호이비에르가 측면 수비를 도와줬기 때문에 손흥민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손흥민이 공격에 가담했다가 수비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은돈벨레가 왼쪽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거나 손흥민이 내려오지 못할 때 호이비에르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리즈가 손흥민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줬다는 것입니다. 리즈는 왼쪽 풀백으로 출전한 알리오스키 대신 셰클턴을 투입하면서 셰클턴과 델러스의 위치를 바꿔줬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손흥민이 공격에 집중하다가 수비로 복귀하지 못할 때 셰클턴을 공격적으로 올려서 토트넘의 측면 공간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셰클턴이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손흥민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때 무리뉴 감독은 빠르게 손흥민과 베르바인의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베르바인에게 수비적인 임무를 부여해서 셰클턴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베르바인을 활용해서 셰클턴의 공격력을 막아내겠다는 의도도 있었지만 손흥민이 공격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델러스가 있는 쪽에 위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델러스는 직선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기보다 중앙으로 움직여서 빌드업에 도움을 줄 때가 많은 선수인데 델러스가 중앙으로 움직이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처럼 델러스는 중앙으로 볼을 몰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흥민이 측면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격력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경기 내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토트넘의 두 번째 포인트는 리즈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즈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57.6%라는 높은 점유율로 리그에서 점유율이 세 번째로 높은 팀입니다. 그러나 리즈의 높은 점유율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높은 점유율에 비해 패스미스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을 때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록만 봐도 리즈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짧은 패스의 패스미스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리즈의 불안한 후방 빌드업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선수는 은돈벨레였는데요. 먼저 리즈는 필립스가 수비라인 앞을 돌아다니면서 볼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은돈벨레가 필립스를 따라다니면서 리즈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경기를 봐도 은돈벨레가 필립스를 마크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필립스가 은돈벨레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리즈는 필립스를 거쳐서 볼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때 토트넘에게 중요했던 것은 리즈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베르바인이 리즈의 풀백을 압박하고 케인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앙 수비수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남아있는 중앙 수비수 한 명을 압박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리즈는 측면에서 볼을 전개할 때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리즈가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할 때는 손흥민이 풀백을 압박하고 케인이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면 이번에는 베르바인이 중앙으로 이동해서 남아있는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방 압박이 이루어졌는데요.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돈벨레가 필립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르바인이 풀백을 압박하고 케인이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는데요. 이때 손흥민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또 다른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리즈의 패스 루트를 모두 봉쇄하면서 리즈를 측면에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는 것인데요. 토트넘의 첫 번째 득점 또한 리즈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볼을 빼앗은 이후에 공격을 전개하다가 리즈의 반칙이 페널티킥으로 선언되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압박은 리즈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토트넘과 리즈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손흥민을 활용한 경기 운영부터 리즈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전방 압박까지 무리뉴 감독이 비엘사의 축구를 압도한 경기였고 이번 경기의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3위,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후 100골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토트넘이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